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생존을 향한 동상이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의당이 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의 태도를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에 대한 또 본격적인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다. 그렇죠. 민주평화당은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면서요? 오늘 박지원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당내 의견이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민주평화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 논의했는데 실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에 끝장 토론으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또 민주평화당의 이런 태도에 구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뭐라고 발언했기요? 어제 아침에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를 하게 되면 뼈도 못 추리게 된다라면서 이건 이제 무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뼈도 못 추린다. 이 발언이 좀 세군요. 그렇죠. 이 방송 직후에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선을 넘었다. 선거에 가까스로 이겼으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된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결국 김종대 의원은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교섭단체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아마 그 공동교섭단체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진짜 속사정은 뭐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년 총선에 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인 상태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것이 득표 전략에 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개혁이나 적폐청산 이런 것들의 인기가 현저히 이제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것을 늘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과 굳이 함께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실제 장병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 이 두 당이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데 과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지금까지 좀 어떤 그 진보적 노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온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건 이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얘기를 보면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지금 꾸리는 것보다는 제3지대 움직임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가 뭔데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바른미래당의 어떤 상황에서부터 생겨나는 또 예. 하나의 정치적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현주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아하. 이게 이제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당내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결정이 물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징계 사유가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뭐 찌질이 뭐 이런 말을 한 것 등이 어떤 언행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최고위원과 같은 바른정당 계열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이것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반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1순위는 오히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당 지도부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로 불이 옮겨 붙은 거네요. 실제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사퇴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당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 또는 뭐 조기 전당대회 등을 재차 주장을 해서 입씨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이렇게 되니까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면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 얘기까지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라서자는 말까지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징계받은 이현주 의원은 뭐 입장 밝혔나요? 페이스북에 뭐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가겠다 이렇게 썼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현주 의원이 원하는 구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것은 내년 총선 공천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이 윤리위원회 논의 과정에 이제 소명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애초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쪼개지게 되면
민주평화당은 또 거기서 뭔가 제3지대 이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방송에서 잠깐 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당 계열이 다시 민주평화당과 뭐 합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안철수 전 의원이 뭐 복귀를 해서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또 남양유업입니다. 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체포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는 황하나 씨가 경기도 한 병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황하나 씨는 체포 직후에 수사에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젯밤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하나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 체포됐어요? 이 황하나 씨가 체포된 데가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병동이다라고 예. 하는데요. 예. 입원한 지는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증상으로 입원했는지는 이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수사 회피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입원을 하는 어떤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의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점을 주장하면서 정상 참작의 여지를 구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항목 제목을 또 남양유업 이런 걸 보니까 그 본사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그거가 또 떠오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그것이 연관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이제 강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남양유업은 2013년에 본사가 대리점에 이제 물량 밀어내기 뭐 이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당시를 또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남양유업 측은 현재 황하나 씨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관계 없다고 해도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매출 떨어지고 대리점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취재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본사의 갑질이나 물량 떠넘기기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됐지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우유를 먹는 소비자들도 줄고 인건비도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번 사건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